이제 검찰에 계셨으니까 네. 어제 또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네. 영장 청구, 연장 신청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또 기각을 했어요. 다시 또 이제 돌려보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 저는 이제 처음에 영장을 반려할 때부터 네.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보안 수사를 하라고 했을 때 네. 그거는 어떤 명분에 불과하고 뭔가 발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네, 이걸 처음에 기각했을 반려할 때 때부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보십시오. 지금 예. 그 반려를 하게 되면 모든 비난은 지금 검찰이 다 가져오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를 했다는 것은 저거는 서부지검 자체의 판단이 아니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휘부와 대검 지휘부와 충분히 협의가 된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저게 보안 수사라고 명분했지만 보안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가져오더라도 결국은 안 해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오면 기각하고 그러면 경찰이 거기서 포기할 줄 한 번 더 했잖아요. 지금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아니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올린 거고. 네. 근데 결국 제가 생각했던 대로 기각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말 알 수 없는 게 네. 이게 지금 김성훈 차장이 지금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비호 세력이 김성훈 차장을 비호해야 되는 그런 세력이 배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뭐 수사가 뭐 미진한 그건 좀 믿기 어려운데. 아니 근데 어제 나온 얘기를 보면 네. 김성훈 차장은 세 번째 지금 검찰에서 커트를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총 3번이죠. 세 번인데 내용을 보면은 아니 이제 휴대폰도 확보가 됐으니까 네. 증거인멸 우려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어제 얘기를 하던데 그 전에는 뭐 또 보안 수사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안 수사를 해서 올리니까 또 이제 휴대폰 확보됐다고 이거 증거인멸 우려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네요. 그건 정형적으로 기각하는 논리네요. 이제 증거 확보됐으니까 구속할 필요 없다는데 이제서야 어쨌든 김성훈 차장이 지금 없어야 되는 어떤 그런 네. 문제가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번에 내란 행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런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제가 누가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결과라 비상식적이라서 그래서 저도 너무나 추측만 해봅니다. 아 이게 네. 야 심지어 설마 수사가 정말 이렇게 좀 이상하진 않겠지? 예를 들어 이 스펙트럼부터 아니면 야 김성훈 차장이 그러면 구속되면 누가 위험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추측만 뒤에. 할 뿐이죠. 예. 제가 기록을 보면 제가 딱 얘기해 드릴 수가 없네요. 기록을 볼 수가 없네요, 제가. 기록을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이 통계만 보더라도 2023년 그때 이거 통계인가요? 보니까 경찰이 신청한 네. 이 영장을 기각하고 이제 반려하고 안 한 게 비율로 2점 몇 %가 네, 그렇더라고요. 거의 없는 그대로 거 거의 아닙니까, 그대로 사례가? 청구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분명히 예. 밝혀질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비아폰 서버 문제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요. 얘기했듯이 예. 검찰이 비아폰 문제 때문에 그러나 검찰이 비아폰을 써서 이게 또 뭐 밝혀지는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비아폰 되는 서버 거잖아요. 거기 이제 따로 뭐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하면 가려고요. 예. 지금 경호처가 지금 압수수색 영장은 또 넣을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압수수색할 때는 경호처의 어떤 허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전반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할 때 네. 뭐 검찰 수뇌부에서 연락처 알아가지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정황을 보면 네. 내란 행위에 있어서도 검찰도 무슨 역할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뭔가 밝히기 어려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정말 추측이라서 그래서 결국 이제 내란 특검으로 가서 이거 그렇습니다. 다 해야 된다. 이 내란 말씀하는 특검이 거죠. 필요한 이유가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에 대해서는 엄밀히 엄정하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특검입니다. 뭐 최상목 대행이 계속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참 직무유기를 하고 있죠. 직무유기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좀 많이 해왔는데 뭐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고 거부권 대행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내일까지 이제 10차 변론까지 보고 또 뭐 최종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또 우리 김규 의원님과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 예. 명태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이신데
지난 14일 대검 항의 방문도 하시고 네,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이. 네 이 올라왔습니다.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누구도 예. 중앙지검으로 이송할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원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한 그 검찰청에서 책임지고 수사해서 결과 발표까지 하거든요. 이제 네. 저는 다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 해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보통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명명하지만 네. 최종 수사 결과 발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곤란한 상황이고 이걸 종결한다고 해버리면 크게 비난받을 것 같고 하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다. 네. 향후 이런 점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향후 수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또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은 그렇게 한다고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 게 뭐냐면 창원에 있으면 언론의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창원은 중앙지검에 비해서 네. 그 규모나 어떤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좀 중앙지검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앙지검으로 올려서 수사를 하면 수사에 있어서 좀 더 괜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검찰 내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중앙으로 올려놓으면 창원보다는 조금 수사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는데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이게 검찰이 이번 대선판에서의 칼자루를 쥐게 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유력한 여당 주자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표현은 좀 과할 수 있으나 선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내용이나 네. 시기, 주체들을 선별해서 가면. 예. 탄핵 인용되고 나서 대선판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검찰에 의해서 주도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 이런 우려가 있죠. 그런데 그렇네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내란 특검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 진짜 특검이 되면 엄정하게 이런 여당 주자니 뭐니 가리지 않으면서 할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예의가 통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당 입장에는 어떻게 할 것 같나 뭐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굳이 그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검찰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검찰과 어떤 뭐 대화를 할 수도 서로, 있고 그런 걸 좀 기대할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근데 특검이 이렇게 들어와서 특검이 자기의 개인 명예를 걸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객관적인 이렇게 수사팀이 꾸려지면 예. 얘기가 안 되고 그러면 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국힘 이제 괴멸되는 상황까지 네. 보수 괴멸되는 상황까지 상정을 하고 네. 반대를 할 거다. 뭐 친한계든 뭐 친윤계든.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찌 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 맞는 게 중앙지검으로 온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론의 관심을 더 받는 그렇죠. 것으로 왔고 수사 인력이나 어떤 상황이 더 좋은 것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대검 총장의 검찰총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사건이고요.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의 네, 이거는 이제 심우정 총장이 직접 달려 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검찰의 모습을 그동안 쭉 네. 봐왔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검찰이 계속해서 이 사건을 쥐고 흔들고 칼자루 말씀하셨지만 대선 때까지 영향력을 주고 또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우리 국민들이 또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런 면이 있어요. 그 전에 그 내란죄 수사를 할 예. 때 검찰이 가장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특수본을 딱 가장 먼저 꾸리고 아하. 수사를 하는 걸 봐서 저는 그때 누가 이제 제가 검찰 출신이가 이게 참 주원구씨가 됐습니다. 검찰 출신. 검찰 출신. 검찰 출신 어디 가서 참 얘기 못해 아무튼 그래서 네. 물어보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검찰은 굉장히 열심히 할 거다. 수사를. 일단 경찰도 열심히 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하루라도 빨리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검찰은 특히 김건희 조사의 알리바이를 갖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김건희를 이렇게 우리는 불러서 조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정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가 왜 그 얘기를 종합적으로 말하면 예. 검찰은 굉장히 이게 풍향에 민감한 조직이에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고 판단하고 특수본을 꾸렸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향해 창을 들고 달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면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임명받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확신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제 네. 이후에 대선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에 칼이 주어졌다는 걸 우려하는 거죠. 다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창원보다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수사기록은 안고 빠진 찐빵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저기 용역 보고서 뭐 해오랬다 이 정도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사건만 기소하고 맞아요. 나머지 여론 핵심을 다 조작이라든가 피해갔죠. 핵심은 다 지금. 진짜 안고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고스란히 중앙지검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지검에서 일을 시작할 건데 이제 지켜봐야죠. 정말 열심히 할 건가. 지켜보는데 일단은 네. 지켜보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검찰을 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1월 4일 지난해 11월 4일 이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그게 결재까지 이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어. 탄핵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냥 개미 전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윤석열이 그렇죠. 수사 가이드라인을 보고 갔는데 그때는 이거 어떡하지 했을 거예요. 수사 보고서 만들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냐. 정말 큰일 났네? 이게 예 어떡하지 했을 거고 그것이 저는 아마 보고까지 다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100%뭐 그렇게 저는 확신해요. 그렇겠죠. 그런데 됐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뭐 여론조사 지지율은 떨어지더라도 건재하잖아요. 건재하면 검찰이 쉽게 이거를 수사에 진척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겠죠? 끝났다고 판단하고 예, 예. 누구도 법률가라면 뭐 일부 아까 그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네. 죄송합니다. 뭐 제가 상식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빼고는 다 이게 그 탄핵 인용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찰도 이 부분에 일정 정도 열심히 할 부분 열심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칼자를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를 계속 지켜봐야죠. 그 격정거리고. 그러니까 수사는 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렇죠.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네. 되는 것이고 김건희 이 소환 문제 이것도 지난번에 보면 검찰이 사실은 이 자기들이 가가지고 휴대폰 반납하고 그거는 뭐 조사 정말 받아쓰기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정말 좀 치욕적인 건데 예. 그거를 좀 이미지를 만회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대검찰청 항의 방문 갔을 때 네. 이제 뭐 김건희 소환 조사에 대해서 열려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게 다 뭐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소환해서 이런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칼을 지금 갈고 있는 검찰. 예.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네, 강박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네. 어떤 쫓기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권력의 어떤 한여 노릇을 하고 신여 노릇을 하고 그래서 정적을 죽이는데 올인돼 있었잖아요. 네. 민생 사건은 거의 뭐 처리도 잘 안 되고 밀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바뀌었으니까 뭐 며칠 내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김건희 소환 같은 경우도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건 뭐 추측일 뿐이라 이렇게 끝까지 봐야 되고, 네, 봐야 되고. 우리 네.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검찰 조사는 검찰 조사에도 가더라도 네. 명태균 특검법은 이거 꼭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믿을 만한 수사 결과 내놔야 되는 거죠. 명태균 않습니까?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향후 전국의 주도권을 검찰에 맡겨놓으면 검찰의 수사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 그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특검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정치권에서 열심히 통과시키려고 공포되도록 하는 노력은 또한 검찰의 수사를 정확히 하라고 하는 촉구하는 면도 있어요. 야 우리가 결국 수사 기록 다 특검에 가서 그렇네요. 볼 거야. 네. 똑바로 해. 약간 이런 어떤 경고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검 법안은 발의하고 통과되도록 하고 공포되도록 해야죠. 네. 예, 그것이 정치권에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네. 명태균이 뭐 가지고 있는 연락처가 뭐 5만 5천 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시 이제 변호인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140명 주요인물 140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5만 5천 명의 연락처 또 황금폰에 이른바 이제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분석이 되고 하나하나 또 거기에 딸려 있는 수사들까지 하다 보면 예. 이게 파급력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파급력이 엄청 나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옛날에 수사할 때도 보면은 예. 자기가 그런 문자 보내지도 모르는 것이 다 이제 떠서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통화를 할 때 내가 했던 말도 잊어버리면 사실 통화 녹음으로 다 올라오면 그때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확인되면 굉장히 이제 후폭풍이 큰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또 이제 하나의 우려되는 점이랄까요? 이제 이게 통화 녹음이 너무 많으면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툴이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녹취록을 쫙 만들고
단어를 이렇게 검색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사투리도 있고 그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을 하면 좀 더 낫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인원이 확 달라붙어서 빠르게 네, 수사결과 물론 내놓을 수 있고. 지금 시간도 충분히 다 확보 열심히 했으면은 다 됐을 것 같은데 뭐 아직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 100% 최대한 믿어주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 어쨌든 인력이 좀 풍부한데 간 것은 나름 저는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넉 달 동안 그걸 이제 쥐고 좀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에 대통령이 건지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저렇게 탄핵 국면이 되고 막 이제 명태균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좀 하는 신용 정도 한 것 아닌가 이게 지금 그래서 검찰이 비난받은 거고 안 네. 꼽는 찐빵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사 결과가. 그러니까요.